할까요? 안녕하세요. 디톡스 힐링 클래스의 나무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디톡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 해독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오늘은 디톡스를 넘어서 힐링까지. 우리가 힐링을 참 많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듣든지 어디를 좋은 데를 가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힐링되었다 이러죠. 좀 전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힐링 시간을 가졌고 조금 전에는 어린 낙에 함께 영어를 하면서 우리가 또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힐링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힐링이란 단어를 저희가 찾아보면 몸과 마음의 치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힐링돼야 되고 마음이 힐링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의 힐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릎에서 훈련을 받으며 힐링 받았어요. 힐링 캠프도 참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어, 경험하면서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참 많이 실감이 되어졌습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도한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참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나의 범사, 그러니까 나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환경의 문제라든지 가족 관계 또 재정의 문제 이런 게 다 잘 되어진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이 육체까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힐링 캠프 무릎을 경험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대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 그렇지만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다 영적인 거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그 루틴, 우리가 루틴을 많이 배웠잖아요. 루틴이 잘 안 된다. 이거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내 영혼은 잘 안 됐는데 루틴은 잘 되더라. 이게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힐링 캠프 또 무릎에서 훈련 받으면서 저는 이 말씀에 범사에 잘 된다는가 잘 된다는 이것이 어떤 그 우리가 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루틴, 네, 이렇게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병에 대해서 약도 주고 뭐 수술도 하고 하지만 항상 생활 습관을 바꿔라, 뭐 어떤 식습관을 바꿔라 이런 말을 항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습관이란 게 병과 관계된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루틴이 잘 된다면 나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맞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 이것을 진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증세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좀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좀 어울리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만 딱 어떤 질환이 발견되질 않아요. 검사상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약간 있다면 경계선 정도?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치료를 특별히 약을 투여받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좀 관찰해 봅시다.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이런 정도밖에 듣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미병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질환이 발견되는 것보다 이 미병 상태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보여지냐 하면은
우리 이제 몸이 건강해요. 건강할 때는 뭐 증상도 없고, 근데 완전 박한 건강은 사실 없지만, 어쨌든 건강 상태가 정말 어떤 우리가 바라는 상태다라고 할 때, 증상도 없고, 검사상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내 증상이 있고, 그리고 검사상 어떤 질환이 발견되어져서 치료에 들어가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도달하기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병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는 증상은 있어요. 근데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되게.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은 음, 이제 혈액이 공급되어지잖아요, 온몸에. 그럴 때는 이 혈액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시는 이제 수돗물, 우리 집에 수돗물이 공급될 때 자, 정화 과정을 거쳐서 좋은 상태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피가 도달해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줄 때도 가장 좋은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도달되어지기를 우리 몸은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걸 이제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아직은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혈관은 깨끗해요. 말하자면 황상성이란 거는 혈당이 정상, 혈압이 정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혈당이 높으면은 이게 그걸 당 독소라 하거든요. 그 혈관에 막 이제 차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막 작용을 해가지고 막 그 혈당을 세포를 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혈액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런 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는 그런 혈액에 가득 차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조직들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미병 상태가 아마도 그런 상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검사에 피검사 같은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그 중간 단계가 이게 길지 짧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미병 상태까지 순간도 있어요. 검사도 안 나오지만 나도 못 느끼는 상태. 사실 보통 때는 이런 상태는 얘기하지 않는데 저희가 힐링 캠프를 하면서 이런 상태를 좀 경험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 미리 보기란 걸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곳에 좀 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피는 항상성 유지하는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몸에 조직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쌓이면 아직은 혈관은 정상을 보이지만 내 몸은 어딘가 좀 뭔가 찌뿌듯하고 이제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검사에도 나타나고 아, 이런 질환입니다라는 이제 병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병이 이제 되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병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정신적으로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극으로 인한 변화로 압박과 긴장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위협과 도전을 받을 때 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변화 과정이 이 스트레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 단계를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경보, 아, 이거 주의해야 돼. 이런 경보 반응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는 fight or flight reaction이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싸워 이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반응을 합니다. 교감신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놀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긴장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교감신경이 반응해서 그래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감 선생님을 갑자기 만나면 내가 놀래고 막 이러는 거다.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한 반응을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도 스트레스가 좀 더 노출이 되어지면 스트레스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에너지를 솟아는 단계가 되어져요. 이거는 스트레스 이기려는 저항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나 많이 먹어 이러거든요. 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계속 노출되어질 때는 이제는 나는 지쳐버렸어요. 대처가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이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이제 반응을 일으키기 처음에는 이 부신이라는 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부신은 콩팥보다 콩팥 옆에 조금 붙어 있는 조직인데 아까 말한 그 플라이트 리액션에 작용하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든지 뭐 싸우든지 하려면은 일단 근육이 긴장되어지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혈액을 주요 근육으로 보내는 그 긴장된 상태에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됩니다. 그리고 노아드레날린이란 것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굉장히 주의력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에너지를 온몸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호흡도 빨라지고 식욕이 증가되고 이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까지 막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적당한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린 그거는 스트레스가 약하게 있는 건 좋다고 보잖아요.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면 집중력도 생기고 이제 주의력도 생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창의력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약간 있는 거는 굉장히 활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좋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주어져서 좀 전 같은 반응의 상태로 가서 탈진하게 되어지면 실제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작용할 때 이제 그 감정이나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에 또 영향을 줘서 막 긴장하게 되고 화도 나게 되고 그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게 되고 실제로 뇌세포에 위축도 오면서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위대장에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뭐 대장에선 과민성 그 대장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또 지방을 축적합니다. 비만이 복부에 지방을 축적해서 비만이 올 수가 있고 에너지를 이제 계속 스트레스에 대해서 만들다 보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다른 곳에다 에너지를 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성호르몬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런 데 지장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성 기능이 감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혈당을 높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되어지면 우리 온 몸에 건강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죠. 계속되는 그 스트레스로 탈진되어질 때 뭘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6개월 이상의 심각한 피로를 느끼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되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하고 뭐 귀에서 소리도 들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전보다 또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내 몸에 있는 것을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처럼 여겨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아까 말한 이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한 이상한 면역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면역이 안 되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보 전달이 잘못되어질 때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옛날보다 많아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아까 교감신경계가 스트레스에 처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아까 말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저절로 항상성 유지하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이 계속적인 스트레스가 올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어져서 이 유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뭐 아까 말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보다 치매, 난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고 아토피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스트레스 때 이제 아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 때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우리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지면 우리는 혈당이 높아져요. 그리고 심박수,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그 콜테스테롤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에너지 그 재분배라고 하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쪽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활동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해요. 소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면역작용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억제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세포에서 이 에너지가 제대로 어, 공급되지 못할 때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흔치 않은 그림인데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혹시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의 건강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건강해진다라고 말까지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작용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건강을 좋게 하는 거다.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음, 우리가 뭘 먹고 먹는 것도 살기 위해 먹다고 하잖아요. 이 먹는 것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아 에너지가 떨어졌어, 혈당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 근데 그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전기 에너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휘발유로도 자동차가 갈 수 있고 또 가스 불을 피워서도 쓸 수 있고 뭐 바람으로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에서 만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세포는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도 전기가 들어오는데 딱 끊어지면 냉장고 꺼지겠고 세탁기도 쓸 수 없고 뭐 요즘은 전기로 또 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에어컨도 안 될 테고 TV도 볼 수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될 테고 전기가 끊어지면 집안의 모든 활동이 다 지장이 오는 것처럼 세포에서도 이 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있으면 38개의 ATP라는 걸 만들어요. 이 ATP가 전기 에너지를 붙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가면은 그 전기 에너지를 주고 자기는 ADP로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ATP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전기 공급 물질,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전되어진 ADP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심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ADP에 주면 이 ADP는 ATP가 되어져서 또 전기가 필요한 것에 쓰여집니다. 근데 산소가 없으면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세포가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잘 활동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세포의 전기 작용을 체크함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이게 심전도의 모양인데요. 이게 심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요런 팔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심전도를 찍음으로써, 심전도를 봄으로써, 이 심장의 전기의 작용을 봄으로써, 아, 심장에 어디에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뇌파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세포는 활동을 하고, 그 세포가 잘 작용하고 있는를 전기 작용을 체크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포에서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떤 걸 주로 쓰냐? 세포의 활동, 그리고 세포막이 있어요. 그 세포막의 전이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이막에 의해서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오고 세포 안의 노폐물의 이동에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좀 전에 영양분을 흡수할 때,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설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와이파이처럼 정보 전달, 세포 안의 소통이 전기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전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딘가에 병균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아, 저기 염증이 있어. 거기에 면역세포를 보내야 돼. 여기에 암세포가 생겼어. 거기에 암세포를 죽이는 걸 보내야 돼. 이런 것이 정보 전달 세포 간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에서 매일 조금씩 생겨요. 그런데 이 정보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을 다 몸에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암세포가 생겨도 염증이 생겨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자라나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정보 전달이 세포 간의 소통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포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보 전달이 안 되면 호르몬도 못 만들고 효소도 못 만들고 저쪽에 면역세포도 보내지 못해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한번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고 이제 아는 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데 세포막으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보호되어 있고, 어, 옛날에 부잣집에는 막 위에다 전기 이렇게 막 꽂아놓은 거 있었죠. 그 단장에. 이 세포도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쪽에 액체가 있고 세포 밖에 또 액체가 있어요. 우리 몸의 60%가 물이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포 안과 세포 밖에 그 물 사이에 전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세포 안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고 세포막은 이제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에 의해서 이 세포막이 유지되어지고 이 세포막에 그 집에서도 그 도어락에도 전지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도어락을 쓰잖아요. 그 전지 떨어지면 도어락 안 돼요. 그래서 전지를 바꿔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막에도 문이 있어요. 어떤 이온들이 영양분들이 드나드는 문들이 있고 그 어떤 아까 정보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네들이 똑똑할 때 그거를 받아주는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이가 제대로 있어야 전지가 있어야 도어락 작동하는 것처럼 얘가 문을 열어줘야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도 버려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세포에서 그 세포막을 통한 그 전기로 인한 그 작용인데 이 세포 안에 전 에너지가 충분하게 있으면 이제 세포가 건강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50%만 방전돼도 이제 피로를 느껴요. 좀 전에 말한 영양분, 노폐물이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좀 뭔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통증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몸에서 통증이 있다 할 때는 저쪽에 병이 있어. 나 여기 병이 있어. 나 여기 전기가 떨어졌어. 배고파. 전기 에너지가 모자라. 라는 신호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증만 가라앉히고 그 모든 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약간 통증이 있고 이럴 때는 아, 여기 지금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구나.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고 있구나. 뭔가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점점 이제 방전이 되어지면 진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혈액 검사하니까 뭐가 나타났어. 아니면 어디가 수술할 정도로 뭐가 막혀 있어. 그리고 통증이 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90% 정도 방전이 되어지면 기능이 점점 안 되어지고 악성 통증, 그다음에 100% 방전이 되면 세포가 죽고 암이 생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그 충전 상태, 에너지 상태가 우리 몸에 이런 질환의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장기의 각 그 세포의 그 작용에 따른 기능에 따른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증상이. 물론 거기에서 더 많이 떨어진 곳은 특별히 뭐 간에서 더 많이 떨었다면 간에서의 질환이 나타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져 갈 때는 어딘지 모르는 막연한 증상들이 온 그 세포의 기능에 따른 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급성으로 심해지면 이제 만성 통증, 악성 통증,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처럼 만성피로 나타내고 두통, 오심,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증상 중에 내가 뭐라도 있으면, 나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 불량, 우울증, 우울증을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도 자연히 우울증이 와요. 그럴 때 뭐 그냥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지러움, 피부 트러블, 소화력이 안 되고,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행동장애, 아까 정서에 이상이 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신경이 마비될 수 있고 감각 이상. 그다음에 참 요즘 많은 게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모양을 보면 정상에서 점점 방전되어져 갈 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몸의 세포는 그 자가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여기 세포에 충전만 해주면, 요거를 요즘은 전기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전기로 충전만 해주면 충전되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가 충전되어지면 그 세포 기능이 있죠. 정상적인 원래 기능을 나타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다 기능이 많이 들어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방전되어지면 휴대폰 기능 못 써요. 그쵸? 그리고 아까 그 노폐물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못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노폐물들이 또 그 세포 밖에 많이 쌓여서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그때도 이제 이 세포가 그 전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픈 쪽으로 가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핸드폰에 기능이 있고 충전이 돼 있어도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지 인터넷이 끊어지면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에 있어서 지금 기능이 떨어질 때는 그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정보 전달이 안 된다. 그때 그것들을 이제 치워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디톡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치워주면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 핸드폰에 있던 그 기능들이 발휘되어져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깨끗해지고 전기 충전이 되어지면 각 세포에 처음에 프로그램된 그 DNA에 프로그램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작동을 하예요. 그래서 세포가 자가 치유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방전되어서 끝이 아니라 전기를 주어진다. 그리고 그 소통이 안 되게 막혔던 것들을 치워주면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정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질환이 날 때까지 음, 어떤 그 소통이 안 되고 세포의 전기가 떨어진 그 상태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처음에 아무 증상도 없고 검사에도 이상이 없지만 그것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는 발견이 좀 어려워요. 그건 정말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증상은 있지만 아무 그 검사가 없다. 그럴 때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워주면은 우리가 거꾸로 질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건강한 쪽으로 회복의 힐링의 상태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디톡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치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영은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 그런 것이 끼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영어 하면서 다 털어놓자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정신적인 디톡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회개하면서 회복하자 하는 것은 영의 디톡스가 될 것 같고, 이 신체의 디톡스는 실제적으로 그 독소를 빼내는 것. 저는 신체 디톡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체에서 이제 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그 독일까? 아까 세포에서 노폐물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포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산물은 물론 세포에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줘야 돼요. 세포 밖으로. 그리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간 것은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참 많이 먹는데, 약은 잘 쓰면 참 좋은 약이지만 또 과다하게 쓰면 우리 속에 간에서 되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몸에 바르는 화장품, 또 샴푸나 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음식물에 첨가된 거, 그리고 지금 공해로 인해서 우리 호흡으로,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부분, 코로, 입으로, 피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독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내 몸에 나가는 부분, 소변, 대변, 땀, 호흡기로 다 모든 것을 또 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몸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독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DNA에 변형을 주거나 돌연변을 일으켜서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대사를 방해해서 신경이나 간, 신장 이런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독에 대해서까지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몸이 물로 다 돼 있잖아요. 이 독이 물에 잘 녹으면 온몸에 쉽게 퍼지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방세포가 이 독을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독이 있다 하면은 지방세포들이 많이 생겨지면서 독을 흡수해서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세포가 많아지고 커집니다. 뚱뚱해집니다. 우리 몸에 부어있는 부분, 지방이 많은 부분은 아, 독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지방이 독소를 흡수해서 다른 데 퍼지지 않게 해줘요. 모양은 흉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 지방에 이제 독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독을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성을 변화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해독 과정입니다. 수용성을 변환시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물에 녹아서 온몸에 퍼지기 쉽기 때문에 이 해독 과정에서는 그렇게 퍼지지 않도록 빨리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이제 땀으로. 그렇게 그것이 이제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독이 있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들이 먹질 않아요. 영양소 섭취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방을 이제 녹여서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써요. 이제 독소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독소는 오히려 더 농도가 진해져요. 그래서 지방이 다시 많아지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는 이 독소를 먼저 없애버리기 때문에 독소의 농도가 줄어들으면 지방이 자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독소를 빼면 지방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어지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서 이거 지방을 빼야지라는 것과 디톡스 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청소를 할 때, 아, 대청소를 해야지 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이제 끄집어내요. 노폐물을. 방에서 뭐, 이
창고에서 다 끄집어내서 거실에다, 어, 복도에다 놔둬요. 방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거실에 계속 쌓여 있으면 뭐새 것을 또 들여놓을 수 없잖아요. 그게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이 디톡스의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톡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은 아까 그 전기를 줘서 세포막에 전기를 줘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디톡스를 해서 이 세포가 건강해진 과정이 있다는데 이 디톡스를 하면은 어떻게 건강해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시골에서 개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개천을 청소하잖아요. 바닥에 쌓여진 것들을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뭐 그 풀도 자라나고 물고기도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만 해도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자연과 우리 몸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사이사이에 그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정보 교환이 안 돼가지고 내 몸 병이 난 경우 그것들을 긁어내서 청소만 해줘도 우리 몸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순환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